이게 중요한 거야. 뾰족뾰족한 그래프 절대 안 나와요. 다항함수로 미분했기 때문에. 이제 알겠어? 네. 원래 함수 가지고 도함수 그릴 수 있을까? 있지. 있지. 자, 됐지? 아직 안 됐나? 예.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어놓는 게 중요해요. 적어놓으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 아 진짜.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됐지?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선생님이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볼 거야. 되겠습니까? 자, 도함수. 이 도함수를 가지고 한번 원래 함수를 만들어 볼 거야. 선생님이 여기에서부터 집중해서 볼 겁니다. 어머,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양수. 그러다가 순간 0이 됐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뭐가 되고 있어? 음수. 그러다가 기울기가 순간 0이 됐지. 그러다가 다시 기울기가 양수. 순간 0이 됐지.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기울기가 양수. 순간 0이 됐지. 그 후에 기울기 어떻게 돼? 음수. 맞습니까? 예, 음수 되고 있다가 순간 0이 됐지. 그러면서 다시 양수. 순간 0이 됐지. 다시 양수. 순간 0이 됐지. 음수. 순간 0이 됐지. 음수.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거네. 됐지. 그리고 원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자. 어때? 비슷하네요. 비슷하지? 예. 비슷하지? 개형이긴 해. 똑같진 않지. 근데 개형인데 이 그래프가 어떤 개형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인지는 도함수만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생님 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요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 중요한 걸 가르친 거야. 요거 되게 핵심 개념입니다. 도함수 원래 함수 왔다 갔다 하기. 예.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에서 3차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할 때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앞으로 다루게 될 함수는 3차니면 4차야. 그치? 근데 우리는 3차, 4차보다는 뭐가 쉬워요? 2차가 쉽고 뭐 요렇지? 그래서 4차는 잘 안 나와. 이거는 3차보다 더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3차. 근데 우리는 그 3차를 뭐로 해석한다? 도함수, 2차 도함수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3차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 이런 말이 나와도 우리는 항상 뭐를 그려놓고 문제를 푼다? 도함수. 도함수를 구해놓고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3차 함수의 도함수는 항상 몇 차? 2차예요. 그렇구나. 2차 도함수가 생기는구나. 2차 도함수가 생기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차 도함수 안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경우와 미지수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항상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자, 미지수가 들어있어. 그런데 증가 혹은 감소한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야? 증가하는 경우는 헐랭이가 되거나 한 점에서 0이 되거나. 이제 이해가 되지 뭔 말인지? 예. 감소한다는 것은 헐랭이가 되거나 한 점에서 0이 되거나 라는 이런 그래프 상황을 얘기해요. 우리 수학에서 2차 함수가 이런 그래프 상황일 때 뭐를 가지고 얘기하지?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내가 문제를 딱 풀었는데 2차 도함수에 미지수가 나오지 않아요. 자, 미지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역시 판별식 D 하고요. 그래프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요. 혹은요,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판별식 쓰지 않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귀찮으면 뭐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나는 앞으로 3참수가 실수 정구간에서 증가 감소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 D 이용할 거야. 예, 머리의 용량이 작으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도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어쨌건 문제는요. 도함수에 미지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바뀐다. 하지만 그 두 상황 모두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밑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예. 글씨가 작다? 예. 자, 우리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3참수네요. 정구간 감소할 때 라고 나왔습니다. 자, 감소라는 말 나오면 우리 무조건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함수. 2차 도함수를 이용해서 문제 풀게 됩니다. 자, 그래서 f-x 구해 불러 시작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죠. 자, 도함수가 미지수 포함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때는 그냥 무조건 판별식 D는 0 이하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았어. 4분의 D 공식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9가 나오는데 얘가 0 이하가 돼야 돼. K-3, K 플러스 3은 0 이하.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가 답이야. 답 그냥 이렇게 판별식 D로 간단히 푸시면 돼요. 끝이에요? 네. 와우. 쉽지?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 파트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문제가 극명해요. 엄청 쉽거나 좀 신경 써야 되거나 그럼 엄청 쉬운 건 그냥 풀고 신경 써야 되는 거 신경 써서 그것까지 잘하면 되는 거다. 자, 우리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함수 중 정구간에서 증가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문제 나왔어. 그런데 함수가 전부 몇 차 함수야? 3차. 앞으로 기억하세요. 너희들이 푸는 요 도함수 문제에선 3차냐 4차냐에 항상 기민하게 반응해서 3차, 4차 요 구분을 조금 두고 풉니다. 자, 어쨌건 증가라는 말 나오면 항상 도함수 가지고 문제 풀죠. 네. 도함수 만들겠습니다. f-x는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G네. G-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H-x는 6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풀 수 있댔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도 풀 수 있고 판별식 네. 저 12x. 그렇구나. 예, 마음이 급해서 이상하네. 어제도 여기서 이 x를 빼먹었던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네. 자, 됐으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솔루션 다 보여드릴 거예요. 편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우선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나지. 얘는 어떤 상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0 이상인, 그냥 0 이상 쓸까? 얘는 항상 0 이상이죠. 맞아요?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얘는 실수 정구간에서 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쓰지 말자. 그냥 여기서 멈출게요. 자, 도함수 f-x가 0 이상이다. 그럼 실수 정구간 증가죠? 예.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x의 제곱, 막바로 갈게요. 한 줄이라도 줄이자. x-2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얘는 항상 몇 이상입니까? 1 이상이에요. 그러면 G-x가 항상 0 이상인 거니까 얘는 우리 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이 녀석 들어갑니다. 6으로 묶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나와서 마이너스 24 되겠네요. 즉 얘는 6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4야. 얘는 몇 이상이에요? 마이너스 24 이상이야. 그럼 얘는
음수에 놓을 수도 있고 양수에 놓을 수도 있지.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0 이상이어야 하지만 도함수가 0 이상일 때만 증가인데 얘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고니까 항상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판별식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얘 판별식 쓸 거예요. 4분의 D 공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9 나와서 0 나오네요. 예, 판별식 D가 0이 나오고 얘는 어떤 상태야? 그래프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2차 포물선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그림 나올 때 계속 증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4분의 D를 풀어줬더니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나? 예, 라고 나와서 얘는 0보다 작다 라고 나왔어요. 자, 0보다 작고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계속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의 D는 66에 36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8 얘는 보나마나 0보다 어때요? 크다지. 0보다 크다. 근데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림이 이런 그림 나오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네요. 그래서 디귿은 항상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계속 뭘 그리고 있어? 판별식만 쓰지 않고 그래프도 그리고 있지. 왜냐면 가끔요 판별식 D는 0보다 작은데 얘도 0보다 작잖아. 얘는 어떤 상태의 그래프야?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거든. 그래서 그거까지 빠르게 확인을 하고 가는 거예요. 되겠죠? 네. 아, 죄송한데요. 네. 앞쪽에요. 네. 실수 전체에서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할 때 도함수의 미지수 유무구나. 네네. 미지수 유무. 오! 오, 미지수 유무. 야, 우리 앞에 혹시 제목 빼먹었니? 미지수 유무라고 적어야 돼. 얘들아, 5페이지 맨 위에 제목 도함수의 미지수 유무 적으셨나요? 네. 했구나. 네. 자, 됐죠? 지워도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보도록 하자. 자, 지금부터 제목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건 뭐냐면요. 3차 함수가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것에 배웠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3차 함수가 제한된 무슨 말이 들어갈 때? 구간에서 3차 함수가 제한된 구간에서만 증가 혹은 감소하도록 이라는 이런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실수 전구간 증가, 감소 이런 건 이런 그래프였다면요. 지금은 이런 애도 등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야, 요 구간에서는 증가, 요 구간에서는 감소, 요 구간에서는 증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볼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다? 증가 혹은 감소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도함수. 근데 3차기 때문에 도함수는 몇 차? 2차. 자, 적도록 하겠습니다. 2차 요 밑에다가 플러스 2차 도함수 미지수 포함. 2차 도함수 미지수 포함이에요. 2차 도함수 미지수 포함이야. 자. 실수 전 구간에선 판별식으로 풀었죠. 기억하십시오. 자, 특정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 문제는요. 뭘로 푸냐면 근해 분리라는 개념으로 풀게 됩니다. 근해 분리. 자, 그런데 근해 분리는 항상 뭘부터 그려놓고 풀어야 돼? 그래프부터 그린 후에 근해 분리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근해 분리는 수학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의 2차 함수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자, 손들기 해보도록 하죠. 나는 근해 분리를 알고 있다. 근해 분리 친구는 알 것 같아. 이게 숫자랑
기억이 없어요. 참아 아깝지 좀. 혹시 그 근의 분리 친구라는 게 실근의 부호라는 거니? 아마 그럴 것 같아. 아니 이거 저 알려주시면 아는데 근의 분리가 그거죠. 아, 다른 숫자랑 진짜. 비교하는 거. 근데 0이랑 어, 어, 그 실근의 어, 부. 어. 꼴 보기 싫다고 진짜로. 자, 우리 중학생들의 근의 분리가 뭔지 아니? 찬영이 아니? 기억이 가물가물해? 가물가물해? 네. 가물가물해 유추야? 그렇구나. 다 모른다는 얘기네. 실근의 부호는 여러 번 문제에서 여러 번 나오니까 공부 좀 해. 알긴 아는데 예, 수학상 개념을 좀 공부를 해라. 거기에 중요한 개념 막 나온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근의 분리 조금 어떤 개념인지 아주 빠르게 설명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도함수의 활용 일을 못 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하겠구나 싶구나. 아우 욕 나온다. 수학 상하가 계속 발목을 잡는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왜 우리가 근의 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의 분리를 지금 완벽하게 설명은 못해요. 그건 굉장히 이제 나름 이렇게 시간을 들여 공부한 거기 때문에 자, 모르는 사람들은 선생님의 이차함수 개념을 수학상을 들어가서 구경이라도 해. 알겠니? 아니면 나는 이거 꼭 공부하고 싶어 이러면 문자를 주기 바래요. 선생님 근의 분리 개념집 좀 올려주세요. 이러면 선생님 거기에 파일 올리면 그 파일 받아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그 수업만 들을 수 있게 해줄 거니까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야? 뭘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방정식의 목적은 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을 배웁니다.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근을 어떻게 잘 구할까 고민하다가 만든 개념이 바로 뭐야? 근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수학자들이 보니까 이제 근은 잘 구했어. 어머, 그런데 이 근이라는 걸 보니까 이 근이 어떤 경우에는 실근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허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네. 우리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실근인지 허근인지 한 큐에 판단해서 구별할 수 있는 식은 없을까? 라고 해서 어떤 전제를 깝니까? A, B, C가 실수라는 전제를 깔아버리면 얘 실수, 얘만 실수면 되지. 얘가 실수일 조건은 루트 안이 몇 이상인 경우? 0 이상인 경우라고 해서 드디어 저 루트 안에 있는 식이 A, B, C가 실수인 경우에는 판별식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판별식 D니 여기에서 등장하는 4분의 D니 하는 공식이 만들어져요. 여기까지도 중학교 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운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근계관이라는 공식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의 이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항상 수학상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수학상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한번 가볍게 잡아주면서 중학교 때 절대 배우지 않은 고등학교만의 영역도 설명을 해. 선생님이 너희들의 수학상이 항상 아쉬운 부분이 너희들은 중학교 것까지만 잘해. 고등학교 때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 이론은 몇 개가 있냐면요. 딱 2개가 더 등장해. 꼴랑 2개. 그런데 너희들은 그 2개가 안 되는 거야. 슬프겠지. 그래서 공부해 두셔야 돼.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와우. 이 실근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실근이라는 경우를 보니까 두 근이 모두 양근인 경우, 두 근이 모두 음근인 경우, 그리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인 경우 맞습니까?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네 라고 해서 선생님이 항상 가르칠 때 두 분이 모두라는 말 나오면 기본적으로 3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요. 이 개념이 바로 뭐다? 실근의 부호예요. 실근의 부호가 둘 다 뿔뿔일까? 마말까? 뿔말까? 즉 실근의 부호는 기준이 뭐다? 0이 되는 걸 실근의 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실근의 부호에서 무조건 기본적으로 따져줘야 되는 건 뭐야?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요 3개의 부호야. 그래서 두 분이 모두 양근일 땐 D는 우선 실수여야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커야 하고요. 알파 베타는 0보다 커야 해요. 3개를 모두 만족할 때만 두 분이 모두 양근이 나올 수 있어요.
판별식 D는 우선 실수여야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알파 베타는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인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이런 뭐 서비스에 의해 가지고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한 가지 개념만 만족하면 된다.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두 가지 2차 방정식 이론 중 하나야. 그리고 그 후에 배우는 이론이 바로 뭐다? 근의 분리라는 개념이에요. 근의 분리라는 개념은요, 기준이 0이 아닌 다른 숫자. 예를 들어서 기준을 0 아니고 다른 숫자 뭐 잡을래? 7. 되게 7 하자. 이름 너무 소심한 것 같아. 그치? 7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 유형이. 야, 두 근이 모두 7보다 큰 경우, 두 근이 모두 7보다 작은 경우, 한 근은 7보다 작고 한 근은 7보다 큰 경우, 이렇게 기준이 0에서 바뀌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근의 분리 풀 때 핵심은요, 무조건 그래프를 필요로 합니다. 왜? 상황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여기에서도요, 두근이라는 말 나오면 기본적으로 세 개를 모두 따져줘야 돼요. 뭘 따져줘야 되냐? 예, 첫 번째, 판별식 D는 0 이상이에요.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요걸 따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깊이 있게 설명을 못하지만 사실 얘하고 얘는요, 같은 라인에 있는 개념이고요. 얘하고 얘는요, 같은 라인에 있는 개념이야. 이게 궁금하면 그냥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도록 해라. 알겠나? 즉, 얘는 여기에서 발전된 개념이라는 거야. 실근의 부호에서 좀 더 어렵게 발전된 개념이 근의 분리다야. 그러면 이제 발전 개념이구나. 여기에서 뭐만 따지면 되겠어? 하나! 그냥 좀 대충.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뭐만 따지면 된다고?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그런데 문제 유형이, 이건 기본 유형이고요. 변형 유형들이 있어. 그 변형 유형들의 특징 뭐야? 특히 이 문제에서의 변형 유형은요, 경계점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경계점이 늘어남에 따라 식도 그만큼 늘어나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런 개념이 있다. 자, 사진이라도 찍지? 사진. 예, 핸드폰이라도 좀 찍어서 기억 머릿속에 다 할 수 있어? 네. 다시는 선생님 이 설명 안 해도 돼? 아니요. 그럴 짜증나 없네.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성! 핸드폰을 집에 두고 그래, 왔어요. 아무도 안 찍어. 근데 저거 함대 값 끊는 거 맞죠? 있어. 함수 너는 뭐, 그,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용어가 다를 수 있어. 뭐에 대해 저거 약자? 못 함수값인 찾았다. 것 같은데. 함수값. 아, 요거 경계점에서의 Y값이 함수값이에요. 네. 네, 자. 그냥 적어놓기라도 할게요. 근데. 네. 아유. 야, 너는 있어 수학상 들었잖아. 그냥 찾아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나오고 2차 함수의 근의 분리 나와요. 혹은 2차 함수 방정식에 다 들어있을 수도 있어. 5단원, 6단원 수학상 찾아보면 아주 잘 정리돼 나와 있어. 알았지? 뭐야? 지웠는데? 와. 제 저것만 그래. 다시 쓰죠 다시. 그냥 찾아봐. 개념집은 삶아 먹지 마시고요. 개념집은 화장실 갈 때 들고 들어가라고 있는 게 개념집인 거야. 나는 여러 번 읽어봤어요. 막 네. 원의 방정식 이런 게 가끔 나오니까 짜증나가지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요, 예, 근의 분리로 선생님이 이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3차 함수가 주어졌네요. 구간 1,2에서 감소하고 구간 3, 무한대에서 증가하도록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보도록 할까? 자, 여기에서 봤더니 함수가 감소해, 증가해 이런 표현 보이면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도함수 필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도함수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는 어떤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요. 감소도 했다가 증가도 했다가 이런 함수래. 그러므로 얘는 상황이 도함수를 그리면 감소도 했다가 증가도 했다가 이런 함수가 될 거야 라고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됐나요? 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열린 구간 1,2에서 감소라고 했으니까 뭔지 몰라도 1하고 2 사이 이 구간에서는 감소! X축 밑에 있거나 X축과 같아져도 되지. 왜? 1과 2는 포함하지 않은 열린 구간이니까. 됐어요. 예, 그리고 3, 무한대에서는 증가하니까 예를 들어서 3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계속 증가하고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문제의 상황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잘 표현했으니까 예, 이제 근해 분리로 푸는 거예요. 얘는 세 가지 조건을 다 따져야 될까?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만 따지면 될까?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만 따지면 돼요. 보통 세 가지 조건을 다 따질 때는 두 근이 모두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이야. 근데 얘는 어때? 예를 들어서 2라는 녀석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2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크고 이런 상태죠? 예. 그러므로 얘는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만 따지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경계점이 여기 몇 개가 나와 있는데? 3개. 1, 2, 3. 3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경계점에 y값이래. 그 경계점의 y값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F1. 아이고, 여기서는 다시 그래프니까 다시 붙여야 돼. 시작. F-2, F-3 요게 되는 겁니다. 자, F-1이 0보다 우선 작아야 되지. 이제 판단합니다. 등호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판단해 보세요. 등호 네? 등호 들어가도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왜요? 돼요. 왜냐면 열린 구간이어서 1을 안 포함하거든. 1에서는 0이어도 되는 거야. 1은 안 포함하니까. 되겠습니까? 민석이 이거 돼? 네. 대척하지 등호 들어가는 거 이해해야 된다고요. 한 번만 더 보셔야겠어요. 자, 보도록 하자. 열린 구간이야. 열린 구간은요, 2를 포함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안 해요. 그러므로 요 구간에서 감소라는 건 1보다 좀 큰 애들만 감소면 되지 1에서는 0이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해요. 예를 들어서 1이 여기 와도 된다는 얘기야. 1. 왜? 1보다 큰 애들은 감소거든. X축 밑에 있거든. 그러므로 1일 때는 0이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민성군? 네. 그러면 F-는 0보다 우선 딱 보니까 작아야 되지. 네. 등호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네. 된다. 자, F-3은 0보다 커야 되지. 등호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요. 경계점의 아까 Y. 했던 거 같은 한번 봤던 거 같은데요. 그거랑 달라요. 아, 다른 예, 거요? 달라요. 예.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요. 그 경계점에서요. y값의 부호를 판단했으니까 F-1에 1 대입합니다. 3 플러스 2a는 0 이하 2이다. 이 a는 마이너스 3 이하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하다. 라고 범위가 나왔네요. 2 대입합니다. 12 플러스 4a는 0 이하다. 4a는 마이너스 12 이하다. a는 마이너스 3 이하다. 자, 3 대입합니다. 27 플러스 6a는 0 이상이다. 6a는 마이너스 27 이상이다. 자,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상이다. 자, 요거 세 개를 end로 만족해야 됩니까? 오화로 만족해야 됩니까? end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하 마이너스 3 이하 다 이쪽에 있네. 예.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9 이상이라고 나와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으니까 바로 요런 영역이 나왔습니다. 즉 A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상 마이너스 3 이하인데 정수 A의 개수 구하래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예, 답은 몇 개? 2개 2개. 조금만 쉬다가 만들까요? 네, 40분까지. 조금만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준 터미널 뭐예요? 뭔데? 다음 주? 아무 토요일 상관없어. 이번 주 모르겠어. 새날 갔다 오는 거라.
몰라 상관없어. 그러나? 창범이랑 밥 먹을래? 남산으로 와. 오케이. 갤러리 쪽에서 만나. 창범 그러니까 얘 이해 못해. 나랑 밥 먹는 거지. 나도 과일 한다. 얘 토요일날. 창범 나 노선 되잖아. 밥 먹는 아, 거야. 토요일날 4시 그거야. 근데 좀 늦게 먹어요. 왜? 한 7시? 해서 저녁 먹고 잠깐 먹고 같아서 한 10시쯤에 현충원역 가가지고 지하철 타고. 알았지 우준? 아니, 네가 맛있는 데 데려가야 돼. 이거 한 준비 2시간. 어떡하냐?